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태민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 막 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한 두어 달 동안 예. 그 당을 막론하고 네. 좀 정치인들을 좀 뵙고 다녔어요. 어, 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만났지만 예. 이제 어떤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영상도 찍었고. 아,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센세이션했습니다. 네. 다른 뜻은 없었고요. 그냥 그쪽에서 좀 가상화폐 관련해 갖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참모들하고 이렇게 준비를 미리 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근데 네. 그날 아침에 그 보고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전 대표가 참모들한테 이거 내가 자신 있는 분야니까 이거 시나리오로 하지 맙시다 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를 켜기 전에 한 15분 혼자 말씀을 하셔서 네. 카메라 켜고 나서 이제 제가 인트로를 하려고 했는데 인트로도 없이 본인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해줘서 그래 내가 할 말 다 하시네.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분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문자로 한 번은 전화로 직접 그날 편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신사임당 쪽에다 편집하지 말라고 네. 전달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편집은 안 하고 그냥 호흡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해서 내가 증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것도 끊임이 없이 내가 뭐 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나왔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이제 보통 편집자도 호흡마다 자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원본을 보시면 똑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원테이크로 말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게 많이 바뀐 게 비트코인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으로 나온 거잖아요. 정치인이 크립토 이야기 주제로 나온 건 처음 아니에요? 거의?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제가 뭐 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지금 거의 비트코인의 대명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크립토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걸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로 놀랬고, 예. 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정치인들이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쵸. 네. 네.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이제 아예 크립토 시장과 이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위상이. 야, 우리 비트코인하고 이런 크립토. 그러니까요. 야, 예전에는 저희도 출판사 하니까 크립토로 제목을 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면 대중이 크립토 단어를 모르니까 암호화폐로 하자 했는데 암호화폐도 단어 모르니까 비트코인으로 하자 이랬었는데 지금은 크립토라는 단어를 쓰고 책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만큼 좀 정말 많이 위상이 바뀌었다. 이게 트럼프 때문인가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이게 모두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 바쁘신데 시간을 내서 이게 트럼프 효과입니다. 뭔가 이제 쇼킹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지도층들이. 그쵸. 쇼킹한 거예요. 네, 왜냐면 누군가가 다 말은 하고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뭔가 좀 뱉으면 좀 뭔가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이랬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되는 걸 보여주고 당선까지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불과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김남국 의원이 물론 뭐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욕을 먹으셨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미실현이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게 뭐 투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제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가 우리나라 그 재경부에 제가 강의를 2달 전에 잡혀갖고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갖고 쫙 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종에 가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크립토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제가 막 호소를 하려고 준비 엄청 했는데 바로 취소. 사건이 있으니까. 네, 김남국 의원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취소. 오해받는다 이거죠. 2년 전만 해도 그 여의도나 이런 데서 분위기 어땠어요? 크립토나 이런 거에서 증권가나 이런 데다가. 2년 전이 아니라 작년 7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았어요. 예. 제가 이렇게 강남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를 1시간 사이로 세 통을 받았는데 하나는 대학, 하나는 그 공공기관, 하나는 기업인데 2달, 3달 전에 잡았던 제 강의를 다 취소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그 세 전화를 다 받으니까
그 전날 좀 폭락했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이런 말씀 쓸데없는 잡담이 아닌 게 이게 우리나라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위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대학에서 취소한다는 거는 그 잘 다 모르고 하는 건데 이게 일단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한 데다가 제가 막 전 여당 대표하고 대담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쏙 다 바뀌어요 또. 모든 공공기관하고 언론기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기획을 딱 하면 위에서 이제 안 막는 거죠.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야 인프라가 깔리는 거고 그렇죠. 이 크립토 인프라가 깔려야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걸 관련한 우리만의 또 뭐랄까 좀 돈이 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크립토도 그럼요. 나올 거고 돈 버는 부자들이 나올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에서 리딩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7년 때는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불을 꺼버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암흑기로 들어가서 아, 진짜 그 다음부터는 이 판에 진짜 절반이 사기꾼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란 신호등이 위에서 켜지면 이제 멀쩡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들어오고 멀쩡한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광을 판 건데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실까 봐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쪽에도 광 팔고 저쪽에도 광 팔아갖고 경쟁을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확 붙으신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광 잘 파셨습니다. 네.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저도 원래는 저는 뭐 더 잘하시면 이제 코인 투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신크립토 정책을 짠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넘어보다 보니까 제가 1년 사이에 많은 걸 느꼈던 게 미국은 ETF도 존재하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좀 알아봤더니 국내에서는 애초에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네. 예, ETF 꿈도 꾸지 마라. 네. 예, 이제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암호화폐 단어만 나오면은 회사 자체를 니네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째려보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바뀌어야 뭐 이제 여의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거고 ETF 같은 게 나와야 이제 양지 문화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야, 너 기뻐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뜻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냐 이게 되게 네. 이제 관건인데 왜 그랬을까요?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이번에도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과 후보 때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시장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잖아요.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 말할 때는 막 가격을 올리는데 대통령이 사인을 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는 이유는 네. 이 미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미국 부채 문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또 학생들 시켜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또 마네크라는 유명한 리서치에서도 했는데 가정을 좀 만들면 그 미국 부채가 재정 적자가 연 5%로 계속 늘어나고 네. 비트코인 연 25%로 증가했을 경우에 미국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확보했을 경우에 2050년이면 미국 부채 20%가 비트코인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6년만 더 지나면 1대1이 됩니다. 복리 때문에 그래요, 복리. 그럼 진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부채를 해결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농담이 아니었네요. 낭설 아니에요. 와. 프로젝션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한 모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그때 당선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는 또 지금 살짝 좀 내려와 있거든요. 10만 달러 찍었다 내려와 있는데. 살짝이 아니라 많이 내려오죠. 아니 뭐 요새 주식하다 보니까 15% 정도는 뭐 주식시장 테슬라 3일 떨어지면 그 정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요. 아, 요새 주식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뭐 이 정도면은 아직은 그래도 뭐 이게 있는데 뭔가 좀 호재가 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나올 만한 게 뭐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부터 너무 빠르게 올랐고 네. 취임하는 그날까지 6주 연속
그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역사에서 최초라고 제가 들었어요. 6주 동안 계속 빠지지 않고 올랐다가 이제 그 이후로 지금 거의 4주째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조정은 너무 당연한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죠.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것들, 관세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그 중동과 유럽에서의 전운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렇고 이제 보호주의가 이제 기승을 부릴 경우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가격에는 사실 조금 자신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지금부터 날개를 쫙 다른 거죠. 그러면 뭐 좀 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나중에 크게 오르기 전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저는 저점 그러니까 막 진짜 단단한 콘크리트한 저점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셔야 될 거예요. 바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장기 투자자 개념 예를 들어서 뭐 개인들 말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면은 오히려 지금이 사기 제일 좋은 때 아니에요? 중앙은행 사면 계속 보유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만약에 미국 말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제 모으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시장에서 오픈 마켓에서 사는 경우보다는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도 나타났지만 거기에 몰수라는 단어가 3번인가 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특히 이제 가스를 태워갖고 채굴 하면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은 몰수를 많이 할 수 있죠.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몰수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워낙에 불법화되어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중국 보유자들이. 예. 지난 3년 동안 사실 중국에서의 채굴은 금지됐거든요.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시라고 해갖고 채굴할 때 보내는 그 해시 값이 있는데 그거의 IP를 추적해보면 중국이 많아요. 20%까지 올라왔어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국 공안이 뭐 뇌물을 먹고 같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중앙정부가 작심하면 거의 뺏을 수가 있죠. 아, 그럼 그걸 몰수해서 중앙 자산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렇죠. 바로 채워간다. 그렇죠. 가능한 나라죠. 예. 미국도 그러려고 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예. 정말로 우리 전 정부 때 재생에너지를 쫙 깔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많이 놀고 있어요. 풍력도 맞아요, 놀고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걸로 열심히 비트코인 채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게 전기를 너무 많이 생산해도 블랙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부족해도 아웃이지만 넘쳐도 아웃이라서 멀쩡한 거를 가동을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 아까운 전기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건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럼 그 지역은 아까 채굴을 돌리면은 남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기관망으로 보내면 기관망이 타버려요. 그게 더 비싼 거거든요. 예. 그 자리에 소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채굴기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고 거기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제가 이래서 정치권을 만난 거예요. 제발 좀 한국전력 빨리 지금 해라. 우리가 부탄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냐. 부탄은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 수력 발전으로 지금 13,000개 갖고 있고 부탄 GDP의 40%예요. 처음 들었어요. 수력 발전으로 돌려서. 예. 예. 아니 원래 거기가 수력 자원이 풍부한데 산업 시설이 없으니까 전기를 안 써요. 가정용 전기만 쓰는데 히말라야가 뭐 수력이 풍부하죠.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왕자가 옥스퍼드 출신인데 그 왕족이잖아요. 이거를 알고 그냥 그 채굴을 한 거예요. 근데 부탄 정부가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로부터 채굴기 엄청 사들여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14,000개에서 12,000개인데 노코멘트 하고 있다가 지난번 고점에서 2,000개를 팔았어요. 그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 쪽 채굴기 이제 몰수할 때 그 채굴기가 중고로 헐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한국전력이 사가지고 싹 뿌린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채굴 나오는 비트코인은 다 한국전력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전력이 코인을 많이 보유하면 하나의 성장 모델이 되고 그렇죠. 이거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유상증자를 태워서 아니 한국전력은 적자니까 그걸로 유상증자 태워서 빚 갚아야지. 그걸로 빨리빨리 부채 털면서 가야죠. 이거를 제가 정치권 만나면서 한 게 4년 됐어요. 4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제 말을 듣고 흥미로워는 했는데 액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코리아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전력이. 그렇죠. 한국전력 작심하면 뭐 할 수 아, 있죠. 참, 와, 장난 아니지. 열병합 발전소라고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가 이제 있어요. 난방을 네, 해주는 네, 데인데 네, 네. 거기는 그냥 전기를 계속 생산해야 돼요. 그런데 태양광 쪽에서 낮에 받으니까 전화 오는 거예요. 좀 끊어달라고. 근데도 그래서 그 생산해가지고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도권으로만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죠. 정치가들이 해도 된다라고 누군가 총대를 매주고 해주면 다 풀려요. 예. 반대로 정치가들은 또 국민들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관심도가 늘어나야 정치가들이 그런 공약을 낼 거고 그렇죠. 정치가가 움직여야 다시 또 관료가 움직이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출연을 또 해주시는 이유도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보면서 미국에서 더 나올 만한 정책들을 보고 우리가 또 맞춰갈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보면은 ETF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더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정책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꼭 비트코인만 보면 이제 별로 정책이 안 남았죠. 비축해 주겠다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은 된 거고요. 다른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크립토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거를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하위 테스트라 그래갖고 우리가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뭐 이더리움부터 투자를 받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허가 증권을 발행한 거로 해갖고 이더리움부터 계속 증권 시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리플 소송의 본질이 뭐냐면 너 증권이야, 네 맘대로 팔았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SEC가 코인베이스니 뭐 크라켄이니 뭐 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소에서 파는 토큰 중에 상당수가 증권인 거죠. 무허가 증권을 팔았으니까 안 돼 이렇게 된 건데 그 SEC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 소송 다 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옛날에 한참 됐던 ICO를 해도 되는구나. 미국이 아주 기를 쓰고 막았거든요, ICO를. 예. ICO라는 건 참고로 이제 IPO에서 온 말인데 주식을 최초로 이제 공개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기업이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공개 시장에서 파는 걸 ICO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다 막았었죠. 다 막았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조건을 이제 기준을 만들겠죠. 어떤 금액 이하라든가 혹은 뭐 탈중앙이 어느 정도 됐다라든가 하면 이제 그 요건만 맞으면 이제 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업계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뭐 미국이 움직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코인들을 이제 다 이제 감당하고 하려면 우선 비트코인을 빼고 나면 시가총액들이 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커져서 어느 정도 이 많은 양이 돼야 이제 거래소도 유동성이 따라줘야 거래가 되는 것처럼 이것들이 좀 판이 더 커져야 더 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크립토 업계가 좀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불장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지루한 원숭이? 그러니까 지루한 원숭이 그게 뭐 예뻐갖고 예쁘다 치고 그게 뭐 1억 얼마야. 그게 왜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만약에 크립토 업계가 이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면 여기에 돈이 몰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젠가는 붕괴돼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오는 개념이 리얼 월드 어셋. 그러니까 크립토가 실제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리얼 월드 RWA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RWA라는 개념의 첫 번째 주자가 성공적인 거예요. 그 RWA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쉽게 말하면 달러 NFT라고 보시면 돼요. NFT를 발행해서 그걸 달러로 교환해 주는 걸 약속하는 거니까. 예. 그 달러 NFT가 지금 심상치가 않고 사실 제가 요새 정치권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채굴 그 전기 쓰는 것도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진짜 본심이다. 그쵸.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이거를 뭐 막거나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잘하는 분야니까 치고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모든 금융을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쪽에서의 그 움직임이 아니고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금융을 다 깨부시면서 새로운 금융을 탄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 언어로 좀 과장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표현하자면 부의 대이동이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시청자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1달러 들고 있는 거랑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 거랑 이득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득은 없어요. 예. 근데 왜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레포라는 거 아시죠? 레포. 예. 레포라는 게 뭐냐면 그 소수의 그 진짜 돈 많은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일일불 금융을 일으켜갖고 네. 그걸로 채권을 계속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담보형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예요. 내 스마트폰에 1달러가 있고 비트코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금융이 가능하냐면 레포를 응용한 금융이 가능한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바로 되시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CMA 같은 걸 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하루만 맡겨도 이자 받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미국 국채 역할을 미국 국채를 만약에 전자화해 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부분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미국 국채도 훌륭한 담보물이 될 텐데 그러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아주 훌륭한 담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아. 그 대신 난 달러를 써야 돼. 그럼 내 비트코인은 상대방한테 맡기고 달러 얻어가지고 달러 쓴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 사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담보 능력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지금 1억 2천만 원이면 한 8천만 원만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수학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활용도 있지만 돈 가지고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비트코인 달러 구해갖고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고 그걸로 또 맡겨갖고 또 달러 구하고 또 비트코인 사고 해갖고 비트코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20배, 뭐 30배까지 살 수가 있어요. 롱 포지션이죠. 예. 예. 아, 일종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 형식으로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레포를 하게 된다니까 스마트폰으로. 아, 근데 저도 지금 그 생각했었던 게 결국은 코인이 실생활에 연동되려면 결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말씀했던 비트코인을 바로 결제해버리면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니까 이거 서로서로 거래가 너무 불편하다. 그럼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게 길목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투자해도 1달러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할 곳은 없는데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생각했었거든요. 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금융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면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라 코인이 있을 거고 스테이블 달러가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환율로 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팔고 싶지 않거든. 달러에 대해서 내가 롱이야 포지션이. 그러면 달러를 상대한테 맡기고 내가 나이라 쓰다가 다시 나이라 주고 달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비트나 뭐 비싼 같이 국내 거래소를 쓰려면 USDT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KDT 이게 나와서 이거로 환전해서 다 코인 사라. 그리고 KDT로 그냥 해서 이걸 가지고 결제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오,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럼요.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찍으면서 결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따로 뭐 이거 얼마 하는 거 없이 그냥 찍으면 알아서 그냥 그 KDT에서 다 차감 되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쇼치면 약달러야. 그러면 나는 그냥 원화로 그 자리에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내가 롱이야. 그러면 그냥 레포를 일으켜갖고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쓰다가 갚는 거죠. 그래서 지인 중에 진짜 보니까 이제 그 좀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없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장례식장에 같이 갔는데 자기 현금이 좀 하나도 없다.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필요할 때마다 15만 원 필요하면 크립토에서 15만 원 찾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다 찾아서 쓰시더라고요. 와,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굳이 우리가 캐시로 전환하거나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고 크립토로 그냥 자산을 보관하고 크립토에서 그대로 결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 이 생각했었던 게 진짜 그 말씀 하시네요. 와. 지금 이렇게 근거 없이 롱들이 많거든요. 크립토로 다 해놓고 현금은 그때마다 쓰는데 이게 다 금융 덩어리예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한테 크립토를 담보로 해갖고 돈을 꿔주고 이자 수수료 받잖아요. 이거 완전 남는 장사예요. 그러겠네요. 무위험. 그렇죠. 핀테크 되는 거잖아요. 네, 무위험이에요. 이 꽝 뚫린 거예요. 야. 은행들 앉아서 당합니다. 은행들 이제 이런 서류 결제하고 이런 시간에 달러와 원화와 비트코인으로 쫙 다 빠져나가요. 야. 이 금융 수요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해외여행 갔을 때 환전을 하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환전이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라는 게 이제 국가가 이제 화폐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뭐 태국 가든 중국 가든 그냥 이 상태로 다 결제해버리고 다닐 거니까. 미국은 달러로 꽉 쥐고 더 그립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은 미국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발행사들만 계속 끊임없이 레포트를 받으면서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 북한이 뭐 요번에 라자루스가 해갖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해갖고 자금 세탁해서 그게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꿨어. 그러면 그 발행업자한테 그거 프리징 하라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그립감이 생기는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손에서 금융이 다 빠져나가죠. 로컬 통화가 무력해지니까. 이번에는 코인 갖고 페트로달러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달러의 파워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그렇죠. 달러의 파워고 지금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인의 화두, 미국의 화두, 네.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올해만 9조 달러의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해결하지 못하면 이자를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단기 국채를 정부는 돈 하나 못 쓰고 또 단기 국채 발행해서 롤오버 시키고 거기 플러스로 발행해야 되는데 단기 국채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바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에요. 미국이 찾은. 그러니까 지금 테더사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얼마 정도 갖고 있어요? 1,400억 원. 오. 그 독일을 진작에 작년 말에 독일을 앞섰고 지금 우리랑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200배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200배가 커진다 그러면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은 해결이 되는 거죠. 가능할 것 같은 게 그 코인 거래소들 거래량 계산해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테더 1,400억이면 많지 않게 느껴져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냥 아예 테더를 쥐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환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한 국가의 이제 규제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항상 이거를 안전할 땐 들고 있다가 뭐 바꿨다가 들고 있다 하니까 그냥 홀더 자체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대문하고 동대문에서는 이미 테더를 쓰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투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인데 예. 홍콩 상인들이 와갖고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예. 은행 가서 환전하고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원단 업자한테 다시 그걸 보내는 거죠. 야. 이제 수출입할 때 달러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할 때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다 테더에다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까지만 하겠죠. KYC 때문에 그거를 다 그 정도는 다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1대1로 자산을 보관하는 거하고 네. 하나가 KYC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그립감을 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출업자한테 보냈는데 수출업자가 물건 시키기 전에는 저 계좌로 안 들어가요. 나도 못 찾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직구 딱 하면 우리나라 그 관세청 통과를 딱 하면 네.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저쪽으로. 나는 미리 보내놨는데. KYC가 뭐예요? 그게 뭐 Know Your Customer라는 거죠. 금융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고객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업비트가 영업정지를 받았잖아요. 네. KYC 소홀로 받은 거예요. KYC를 등록했다는 건 우리 치면 은행 그 실명 계좌 그렇죠, 은행 그렇죠. 은행 계좌 실명제처럼 그렇죠, 이제 그거예요? 금융실명제죠, 금융실명제. 이게 이제 코인도 실명제라. 그렇죠.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KYC하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막 트래블로 거래소를 잡아 네. 폐하줘야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적인 발상이고 얼마든지 덱스가 가능하니까 탈중앙 거래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은 걸려있지 않은.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가 프리징을 할 수 있고 어떤 지갑에다가 그런 KYC라는 걸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지갑에 넣어야지만 이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KYC가 가능하죠. 그럼 이 KYC가 우리나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전 세계적으로 좀 다 하는 추세인 거예요? 그렇죠.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고성능 통화를 해갖고 네. KYC를 안 하면 이거 완전 범죄와 북한 조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들도 KYC 쪽에서 문제가 나는 글로벌 거래소들도 다 이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테더사가 KYC를 어기는 거래소한테 이거를 공급하고 있다면 아마 테더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을 테니까 일부러 안 하겠죠. 그러면 테더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다 네. KYC 인증을 받고 어쨌든 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다 편입이 되면서 이제 미국은 요 달러랑 스테이블 코인만 딱 쥐면은 그렇죠. 모든 거래소들이 뭐 탄생하든 뭐든 테더를 쥐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다 가능해진다. 이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게 왜 그러냐면
탈달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달러는 미국 사법 관할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다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바로 망해서 퇴출해버리면 자산 동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봤더니 밑에 민초들 사이에서는 탈달러 생각이 없고 거꾸로야. 그 나라라 할지라도 그건 그 엘리트들의 문제지. 중국만 해도 달러를 좋아해. 중국인들은. 아,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오히려 달러의 저변은 확장되고 달러의 저변이 확장되니까 국채 문제도 해결되지만 탈달러 움직임이 갖고 왔던 미국의 그 금융 통제. 왜냐하면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쇼킹한데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다 그 참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임기 중에 원래 전쟁 별로 없었잖아요. 예, 아주 철저한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 대신 뭐가 많아질 거냐면 그 금융 제재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1000건이었고 트럼프 1기 때 3000건, 바이든 때 6000건이었거든요. 제재가.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어느 나라랑 거래하지 말라,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지 이런 게 이게 목록이 장난 아닌가 6000건. 트럼프 2기 때 이게 10,000개가 넘어가요. 근데 이 규제의 전제 조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있지만 결정적이고 결국 달러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를 안 쓰고 있는 세상이면 그게 규제가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의지를 관찰하려면 결국 전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막으려면 달러를 쓰게 하고 달러 규제가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양지의 금융과 음지의 금융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규제를 그동안은 뭐 러시아 전쟁도 이 양지만 규제가 된 거지 음지는 뚫려가지고 막 석유 거래되고 다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통제를 한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면 미국도 달러로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힘이 더 파괴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그게 이제 직접하고 간접이 있는데 직접은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국가가 전략 비축으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몰수한 게 20만 개 되잖아요. 예. 원래는 35만 개인데 15만 개 팔아먹었어요. 데비드 sak스라고 이제 백악관 예. 암호화폐 짜르가 예. 짜증을 내면서 기존 정부들이 비트코인 팔아갖고 3억 달러 벌었는데 사실 따지면 170억 달러 갖다 버렸다.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미국이 ETF를 승인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자금이 비트코인 사라고 미국으로 몰려든 게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건 금융기관들이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이 규제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으면 미국이 동결시킬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ETF라든가 이더리움 ETF 발행을 못해요? 법안이 이제 올라왔죠. 아, 올라왔어요? 예, 예.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여의도의 얘기 들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얘기만 하면 소문이 나면 금융위에서 바로 전화 왔대요.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이 분야는 되게 선제적이에요. 발작해요, 발작. 예,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가 없나 이제 궁금했는데 그 단어 넣어봐라 안 된다. 그 ETF라도 이제 나오면서 좀 서서히 좀 바뀌어야 되는 제일 먼저 나와야 돼. ETF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 우리나라도 분위기 확 바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옛날처럼 이걸 하면 뭐 젊은이들이 패가 망신하고 뭐 이런 식의 관점들도 물론 아직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밀려오는 그 거기에 쯔나미가 거세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압살 당하실 거고 목소리 이제 그 대신 이제 어떻게 하면 부작용 최소화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예. 그럼 이제 ETF가 등장하면 국내 상장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이 비트코인이 한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발행하면은 달러 기반은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달러냐 원화냐 엔화냐는 결국 시장의 선택이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압도적으로 달러예요. 압도적으로 달러예요.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냥 99% 달러를 선택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크립토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은 소유했으니까 그런 건데 좀 이게 만약에 생활화가 된다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가 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강원하고 미국이 약달러라면 내가 옮겨놓겠죠. 네. 거꾸로 하면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의 어떤 엘리트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말씀드려요. 못 막습니다. 그냥 못 막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에서 만든 토큰이거든요. 네. 블록체인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행사를 목을 조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발행사 목을 안 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검사가 어떻게 그걸 조릅니까? 못 막아요? 전 세계적으로 못 막아요, 달러 스테이블. 아니면 뭐 이건 그냥 저 순간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채 기반으로 발행을 해서 하고 신용카드처럼 원화로 결제되면 원화로 빠져나가고 외화로 빠져나가면 외화로 즉시 환전돼서 빠져나가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위기예요. 저는 이제 좀 강하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이제 망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국가기관에서 안 망하겠죠.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이 망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고요. 달러 예금 통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달러 예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의 문제인데 은행들한테는 돈을 안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 형태로 돈이 만들어지면 예. 그걸 다시 내가 신한은행 이자 얼마 준다고 다시 굳이 애써서 그거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당좌 예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할 때 은행이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맡긴 돈을 받아가지고 장기 대출해주면서 그 예대 마진을 먹는 영업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기 예금을 맡기는 이유는 온라인 뱅킹 사용하려고 맡긴 건데 온라인 뱅킹 사용을 굳이 신한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으면 굳이 넣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행이 망하는 건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려고 한국은행 CBDC를 발행해도 예.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까 망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됐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천운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여러 측면의 얼굴이 있는데 이게 은행망을 통해서 가지 않고 P2P로 간단 말이죠. P2P로 가면 결국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가요. 단말기라 하면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런 게 다 단말기인데 사람하고 밀착된 거. 사람하고 밀착된 거 중에 노트북하고 스마트워치보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까는 기업을 갖고 있고 기업으로는 나라로는 2등이에요. 중국, 한국,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20%. 근데 우리가 원래는 40%였어요. 스마트폰 10개 팔면 4개가 우리나라 거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까는 나라가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금융망이 시대가 온 거예요. 아, 그 자체가. 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마트폰을 물건으로 보면 안 돼요. 야, 이건 국가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줘야 된다. 저기 아프리카나. 내 손 안에 은행이 되는 거네. 그렇죠. 예, 예. 어. 거기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는 폰으로다가 디지털 뱅킹을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단말기고 예. 실제로는 서버가 은행 서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거는 서버가 그런 탈중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폰에서 폰으로 오는 거예요. 달러가. 야.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게 일어나요. 금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내는 게 우리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처럼 전화번호로 그냥 뭐 보낸다는 거죠. 계좌번호가 그냥 따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폰이 사실은 KYC도 저절로 되거든요. 대부분. 예, 예. 전화번호가 KYC잖아요. 예. 그러니까 폰으로 많은 게 이루어져요. 여기서 금융도 일어나고. 와. 이제 그냥 핸드폰 번호가 주민번호가 되는 시대네요. 예, 전 세계적으로. 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활이 바뀌냐에 관심을 가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 보여요. 원화의 영역을 한 30%에서 50% 잠식당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이걸 전 세계로 넓혀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IT 기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의 30-40%를 먹을 수가 있어요. 빨리 움직이면. 아, 이제 단순히 예전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의 어떤 가격의 변동과 이렇게만 이제 보던 시장에서 이게 생활이랑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산업들이랑 연계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저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지만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 크립토가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막 크립토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물론 뭐든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퀵머니만 쫓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되게 빨라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고. 그런 빠른 것들이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비극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회에서 어른들이 조금만 열어주면 굳이 뭐 이렇게 독려하지 않아도 이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전에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비트코인의 구루들이 당시의 구루들이 전부 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중요한 것들이 한국에서 사회 실험이 끝났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무렵 2000년도 무렵에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게임방에서 이렇게 PC방에서 네. 게임을 하다가 사발면 먹다가 3일 동안 사발면 먹다가 죽어요. 그런 게 죽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그게 리니지거든요. 리니지. 네,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게임이 아니라 그 리니지 안에서 재산이 구축되고 있었어요. 재산이. 그렇죠. 그게 실제로 돈이잖아요. 네.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골드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못 살았잖아요. 네. 중국의 PC방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리니지에서 지루한 그 아이템을 만드는 거를 하지 않게 채굴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채굴이라는 말을 썼고 그거를 던지는 거예요. 이 용어를 그대로 비트코인에서 쓰고 실제로 비트코인 구루들이 리니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케이 캐시백. 기업이 뭔가 마일리지 한번 교환해 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싸이월드 도토리. 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막 이게 돈처럼 선물하고 이랬단 말이죠. 초이는 이미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그렇죠. 네. 그게 모두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사회 실험 다 끝났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비트코인을 안 만들고 비트코인 엉뚱해서 나온 거죠. 네. 안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는 대형 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 영상을 찍었던 건데 시총 순위 쫙 보면 다 해외산이에요. 국산 코인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 업계에 11년 있으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그 준수한 사람들이 여기를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 있어요. 내적, 외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이런 게 심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외적인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한참 말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 그래서 누가 오냐 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좀 이렇게 퀵머니를 쫓거나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전부 그 러그풀을 하는 거죠. 판 깔아놓고 그냥 확 땡겨버리는 거예요. 김치코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줄 알았던 테라 누나가 그 모양이 되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저도 뭐 까는 영상 찍었지만 만약에 그게 건재하고 버텼다면 제2, 제3의 이제 루나가 나오면서 한국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 이후로 부담을 느껴요. 루나랑 비교해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컸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니네 나라는 세컨 찬스를 안 주냐. 우리 사회적 공인들 보면 한 번 이렇게 하면 끝내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이 뭐 우리도 다 실수 덩어리고 물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두 번은 찬스를 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독려를 하면 좀 천재들과 그 영재들과 막 과기대 출신들 막 서울대 출신들이 막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 이게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들이 있는데 또 그들이 사기를 쳤어요. 지금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제로에서 시작하기 좀 그렇고요. 이제는 기업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응을 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다 준비됐는데 제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일주일 있다가 미국의 그 통화감독청, 은행들을 감독하는 데에서 은행들한테 허가받지 말고 암호화폐 커스터디랑 스테이블 코인 해라. 이제 미국은 미국에 허가받지 말라는 거지.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질 소유주라 봐야 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자기는 코인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거의 소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맨날 비트코인 욕하는데 은행들 중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근접한 거 준비한 데가 JP 모건이에요. JPM 코인이라는 걸 진즉에 만들었어요. JP 모건과 워렌 버핏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있었어요. 이 실버를 자산으로 뭐 코인을 돌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미국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이제 각 잡고 들어오는 거니까 야. 이제 이들이한테 이제 드디어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비트코인은 뭔지 몰랐는데 네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거는 달러 예금 통장이고 MMF다. 이건 MMF랑 똑같다. 왜냐하면 달러 받아가지고 미국 국채 사가지고 이자 나눠주는 거 MMF잖아요. 네. MMF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기업들이 각 잡고 들어오겠죠. 뭔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민간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플러스 자기네 기업의 부가가치와 연결해갖고 금융과 제조. 사실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게 금융, 무역, 그 다음에 메타버스 복합망이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의 존재감이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네. 기술을 지향했다가 기술에서도 딸리고
그 실제 생활을 바꾸는 것에 결과물을 낼 만도 한데 아직 안 나왔고 그냥 내부적으로도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한데 이더리움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가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가려고도 하겠지만 일단은 검증된 이더 플랫폼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해본 게 이제 AI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AI가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좀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에는 이게 실용적으로 어떻게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라 했는데 AI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이 같이 맞물려서 할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코인으로 발행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되게 뭔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AI로 인해서 좀 많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일단 비트코인 처음에 이더리움 쪽에서 이더리움이 오래됐잖아요. 이더리움 쪽에서 나온 게 다오라는 거예요. 다오라는 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사람들이 결사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택시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택시를 딱 타는데 그 택시는 무인 택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 갖다 줘. 예. 근데 이 무인 택시를 소유자는 없어. 이 무인 택시의 소유자는 택시 그 자체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고 걔가 그걸 먹는 거예요. 기계가 먹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걸 쓰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또 분산돼가지고 가질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상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회계부정. 그러니까 내부자만 알고 있고 주주들은 다 엿먹는 그런 구조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 오픈된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꿈꿨는데 이제 AI가 이런 부분하고 결합이 되니까 택시만 생각해도 이게 로봇과 AI 결합품이어야 되지만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의 대리인들이 할 거를 AI가 해결을 해주면 모든 주주가 다 투명하게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팅이라든가 뭐 보상은 전부 코인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럼 그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바로바로 국세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국세청하고. 진짜 말씀드렸는데 이제 AI 보상이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버 같은 거나 이제 그립 타고 났는데 팁을 달라 그러면 문화가 팁이 좀 아깝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팁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코인으로 연동이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어제는 다른 분한테 이제 아이디어 들었던 건데 그 맛집 같은 걸 조사할 때 지금 배달의 민족을 시켜도 문제인 게 뭐가 맛집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뭐 점심 미팅 있었는데 점심에 맛있는 데서 만나요 하는데 노년역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서 AI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 딱 맞물리는 걸 해주고 내가 거기서 만족도가 좋았을 때 보상이라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코인 보상처럼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뭐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모든 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는 건 아닐 거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진짜로 가치를 가져서 실제로 사람들이 가치물처럼 여길 거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같은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물인데 그쵸. 신경 안 쓰는 사이에 국가가 막 없애주잖아요. 거래도 못하게 하고. 소멸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거래를 하게끔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거래를 못하게 하지만 이게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되면 다 거래가 되거든요. NFT처럼. 본인들이 막아도 상관이 없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어디 말씀하신 대로 레스토랑 가서 뭐 이렇게 별점이나 이런 걸 이렇게 주면 우리가 뭐 댓글 달아주면 포인트를 얻고 그런 것들이 그 레스토랑에서만 사용하면 내가 잊어버릴 텐데 그것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랑 시장에서 교환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팁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팁이 또 난 또 누구한테 주는 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가치물들이 사실 우리가 만들고 소부하며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화폐라는 형태로 정량화되어 있는 건데 모든 게 다 화폐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다 화폐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수시로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시장에서 사실상 화폐로 다 척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서점에 가서 이렇게 뭘 찾다가 어느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잘해줘서 내가 그분한테 그 회사가 이제 만든 플랫폼이겠지만 별점을 주면 그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우수사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토큰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코인 생태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코인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과 코인을 소비할 수 있고 이제 유통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맞물리게 되면은 성공한 코인으로 자리 잡는 거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한 10년 동안 이더리움을 포함해갖고 이게 미래 가치를 보고 일종의 투자를 하는 화폐 현상이었어요. 화폐 생태계였어요. 그래서 다들 모여갖고 이게 얼마 오르냐, 얼마 내리냐만 관심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금융 생태계로 탈바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태계든지 상관없이 그 생태계를 진짜 좋아하는 코아들은 있겠지만 그 생태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코인이 오를 것 같고 생각하면 글로 들어와갖고 다른 코인하고 연결하면서 금융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거. 나는 이 코인에 대해서 숏을 걸지만 네. 내가 그 숏으로 뭐 기회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롱을 걸고 또 기회를 볼 수 있고. 주식시장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배합 잘 섞어서 이걸 가지고 배당을 주는 시스템을 ETF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요새 뭐 테슬라나 이런 거 가지고 변동성 크게 없으면은 배당 주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잘 될 걸 믿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장기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내가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그거를 담보로 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일수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뭐 안전 담보로 해갖고 나는 돈 돌릴 거야. 그래서 하루에 뭐 0.01%만 먹는 거예요. 그걸 큰 자금을 갖고 무수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되는 거죠. 쇼세 개념처럼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한 달 동안 안 보유할 건데 예를 들어서 빌려줄 테니까 이자 얼마 주고 한 달 뒤에 다시 코인으로 다시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약간 유동성이 많아지면 별의별 시스템 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소비자 금융이 와서 거기에 딱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이 생활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감히 돈 안 꺼주잖아요. 신용카드가 막히면. 근데 이런 생태가 막 활짝 열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채처럼 막 결국은 폭력이나 이런 게 동원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당한 담보물에 의해서 청산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애초에 이거 자체를 빼돌릴 수도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추적이 그렇죠. 된 상태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징수될 거 아니에요. 원천 징수되듯이. 코인으로 돈 빌려주면 돈 떼일 일은 없겠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아요. 아마 우리나라 당장 이것부터 될 거예요. 우리나라 그 MZ세대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내가 사가지고 그걸 토큰화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동시에 소유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동시에 소유하는데 제일 대주주는 사는 거지. 주식 우리처럼 법인 내서 공동 투자하듯이 토큰화해서 지분 투자로 간다. 아파트가 다 별개잖아요. 층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서 세금이 골 때려요.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먼저 직전에 팔린 저 구석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그 나중에 6개월 후에 옆에 팔린 가격으로 나를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가 계속 변동해요. 왜냐면 그 토큰이 계속 교환이 되니까 국세청도 편하고 증여나 뭐 상속에 대해서 과세 기준을 만들 때도 편하고. 집에 그러면 유동성이 들어가고. 그렇죠. 내가 돈 좀 딸려 그러면 내 지분 좀 팔다가 어느 날 이제 대주주가 바뀌어갖고 이사가 되는 거죠. 들어오고. 저는 그거를 지방 부동산들 주식으로 생각해서 주식 개념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해서 주식으로 연동되게 돌리게 되는데 코인으로 하면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네. 이게 토큰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블랙락에 레리 핑크 회장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야, 이제 덩치 큰 자산들이 모두 쪼개져가지고 토큰화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개념이 리얼월드 어셋이잖아요.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리얼월드 어셋 하면 진짜 딱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쵸. 내가 저 강남 저 핫한 데 올라갈 건데 거기에 내가 50분의 1을 낼 거야. 공동 투자는 항상 하지만 항상 이제 싸움과 분쟁과 이 소송과 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크립토라면 깔끔하겠다. 마음에 안 들고 주인이 하는 짓이 이상해. 그럼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깔끔하겠네.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올라도 다른 지역에서 배합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갖고 있으면 나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그러잖아. 내가 거기서 살고 나도 디파짓을 얻는데 가격이 오르면 나는 하나도 못 얻고 집주인만 얻는데 이제 전세 사는 사람은 관리자로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자기도 올라가면 일부 갖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집을 잘 정리하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그래서 조금씩 이제 주식회사처럼 조금씩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무리 없이 법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토큰화해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금융의 그 기초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의 기초가. 그러면 진짜 은행이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회장이 딱 말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크립토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하지만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토큰하고 결합해서 더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눈 뜨고 들어오면 또 그쪽이 잘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담보로 뭘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사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일단 비트코인은 이 세계의 안전자산이죠. 좀 이 세계에서 안전자산이지만 이 세계 자체가 등락이 심하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비트코인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변수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로 불어닥치는 경기 침체. 이거는 상당히 제 영역을 떠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이지 진짜로 저렇게 경기를 경색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부채 이자 줄이려면 국채 금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침체가 트럼프한테 손해는 아니다 생각했었죠.
이득일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지금 빨리 침체를 만들면 바이든 탓하면 되거든요. 오.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바이든 탓도 못해요. 그럼 올해는 비트코인 안 좋습니다. 아니다. 그 대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막 원숭이들 이런 것도 뭐 좋은 시도긴 하지만 이 리얼월드 어셋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느 프로젝트가 빨리 여기에 적응하는지 여기서 또 이더리움인지 솔라나인지 혹은 리플인지 승부가 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체 플랫폼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네. 그 친구들이 뛰어들면 그냥 글로벌 시장 한 번에 장악하는 거잖아요. 메타는 지금 뭐 2018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 막혔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승인해 주는 거 보면서 지금 생각이 많겠죠. 와. 그럼 뭐 메타나 인스타 광고 하려면은 그 코인으로 내라 뭐 이런 그럴 수도 식으로 있죠. 생태계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워런 버핏이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서 빅테크들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발행하지 못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기관하고만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은행 로비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빅테크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건 이제 민주당은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고 기업이 권력 갖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원한 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메타도 들어오죠. 메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플랫폼 깔겠죠. 그쵸. 이거 우리나라에서 수혜주는 아프리카 TV밖에 없는데. 메타처럼 될. 아,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 네이버 하겠죠. 제가 네이버에 강연 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열어준 이상 네이버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그 대신 한국에서 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외국 지사를 통해서 해라.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뭘 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만들고 들어와라 이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제도를 잘 만들어서 한국 안으로 다 가다 놓고 잘 규제 잘 하고 잘 깔끔하게 해주면 더 서로서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또 관료들이 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크립토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이후부터는 빠르게 편견들이 바뀌어 나갈 거고 그렇죠. 예, 시장이 바뀌어 나가면은 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